네, 대기오염 첫 시간 1장입니다. 인간과 대기 환경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기의 중요성이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나와 있는 용어가 대기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대기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죠. 살고 있는 곳을 대기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의를 보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파괴되기 쉬운 보호막으로 지표면 및 지표면 부근의 물의 순환, 공기의 순환, 화학적 및 기계적인 풍화, 육지와 해양에서의 합성과 분해 등에 관여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대기권은 그 OT 때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때도 배우셨을 거예요. 대륙권, 중간권, 성층권, 열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고도에 따른 온도 차이 때문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대기 환경에서도 좀 다룰 거고 그리고 미기상 이런 데서도 좀 다루게 될 겁니다. 뒤에 가서 더 자세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대기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자, 대기, 공기. 우리가 지금 공기가 없으면 사람이 숨을 쉴 수도 없죠, 그죠? 그리고 공기가 없으면 뭐 식물이라든지 동물 이런 거에 이제 성장에도 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자, 공기는 음식, 물과 더불어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다. 그죠? 숨을 쉬고 살아야 되니까 뭐 당연한 얘기일 거고요. 자, 일반적으로 인간은 하루에 대략 1kg의 음식물을 섭취한다. 그 다음에 2kg의 물을 마신다. 보통 평균이 이렇다는 거죠. 평균. 대신 공기는 10배에 달하는 13kg을 흡입해야 된다. 사람은 계속 숨을 쉬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양을 그 어떤 부피나 이런 것들을 양으로 환산한다면 보통 한 13kg 정도를 이제 계속 공기를 흡입한다라는 거죠.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고는 한 5주, 물을 마시지 않고서는 약 5일 이렇게 생존이 가능하지만 여러분들이 숨을 안 쉬고 이제 버티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솔직히 죽겠죠, 그죠? 죽겠죠. 그래서 5분간 공급되지 않으면 5분 정도라도 공급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혹은 뇌에 산소 공급이 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뇌사 같은 것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사람은 숨을 쉬고 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고 한마디로 대기에는 공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공기의 중요성은 굉장히 크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는 거죠. 자, 현재 우리 지구의 이제 대기는 어떻게 조성되어 있는지 이렇게 본다면 우리 대기에 지금 가장 많이 존재하고 있는 원소가 뭘까요? 그게 바로 질소죠, 질소. 대부분은 공기는 질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보통 질소가 한 79% 정도가 녹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산소가 21% 정도가 이제 녹아 있다라고 얘기해요. 뭐 그걸 뭐 명확하게 한다면 뭐 78점 몇몇 퍼센트, 20점 뭐 9 몇몇 퍼센트 막 이래요. 나머지들 뭐 이산화탄소라든지 뭐 헬륨이라든지 등등 아르곤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0.1% 안에서 막 다 이제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 다 무시하시고 공기의 조성은 질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대기의 성분을 표로 이렇게 이제 나타냈는데 높지요, 그죠? 농도가 거의 한 78만 ppm 정도가 되는 가장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퍼센트로 하면 거의 한 79% 된다는 얘기고 산소는 그 다음이죠. 한 20만 9천 정도가 되죠. 요걸 이제 퍼센트로 한다면 21% 정도가 이제 녹아 들어가 있다. 대기 중에. 그 외에 이제 뭐 아르곤, 이산화탄소, 뭐 네온, 헬륨, 메탄 등등등등 뭐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이제 대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대기는 그냥 질소와 산소로 구성되어 있다라고만 알고 계셔도 되고요. 충분히. 근데 가끔씩은 순서를 묻는 문제가 기사 시험에 나올 때가 있어요. 대기의 조성에서 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그래서 순서를 좀 그래도 아시려면 한 4가지에서 5가지 정도까지 양으로 그러니까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네온 뭐 요 정도까지만 좀 순서만 좀 알아두셔도 기사 시험을 보시거나 이러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대기오염을 농도를 표시하는 거예요, 농도. 자, 우리가 수질 같은 데에서 수질에서는 보통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위가 뭐예요? ppm이죠. 이 ppm이라고 하는 단위가 수질뿐만이 아니라 모든 환경공학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위가 ppm이에요. 그럼 수질도 마찬가지, 대기도 ppm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뭐 토양, 폐기물 모두 다 ppm이라고 하는 단위들을 사용을 합니다. 자, ppm이라고 하는 단위가 뭐였어요? 10의 6승분의 1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죠? 10의 6승분의 1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토양이나 폐기물 같은 경우는